네, 반갑습니다. 최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소사실 기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절도부터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의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은 합동범입니다. 피고인들은 주체가 여러 명이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의해서 각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되어야 됩니다. 피고인들은 일시 장소에서 어디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절단기로 철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트럭에 싣고 갔다. 그래서 A는 망을 보고 B는 어떤 행위를 하고 이렇게 특수절도에서 망 보는 사람도 합동범이니까 처벌됩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합동범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합동범은 합동하여라는 말을 말미에 꼭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피고인은 일시 어떤 장소에 이르러, 그죠?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브로 뜯고 침입한 후 그곳 금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뭐뭐뭐뭐뭐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죠? 이건 331조 제1항 특수절도죠.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얼마 상당인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랬습니다. 합동범 또 하나 나왔네요. 자, 피고인들은 일시 장소를 타고 가다가 전동차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간 후 A는 오른쪽에 B는 왼쪽에 앉았다. 그래서 A는 신문을 보는 차면서 시선을 가리고 B는 피해자 주머니에서 이런 것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얼마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렇죠? 그다음에 피고인들은 일시 장소에서 A는 다른 B가 훔쳐가지고 소지하고 있던 BC 마스터카드를 교부받아서 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래서 피고인 A는 인출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범죄로 총 5회에 걸쳐 얼마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제 범행이 많아지면 별지를 작성합니다. 다음에 강도는 반응을 억압하였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얼마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제 재산생이 취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이제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어디에 이르러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끈으로 목을 조르고 목을 당겨 실신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못하게 한 후 구조함으로써 택시요금 얼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일상당의 전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제 택시 타고 가다가 겁을 주고 돈을 안 준 경우에 갈취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반항을 억압한 경우에는 이제 강도죄로 이유를 하기도 합니다. 중강도죄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 이르러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다가 자면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게 355조의 중강도죄는 그죠. 절도가 재물 탈환을 한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니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죠? 목적을 써줘야 되겠죠. 주먹으로 어떻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아니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죠? 중강도가 이제 강도 상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수강도를 보면 특수강도 위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죠.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 집 안방에 들어가 칼 길이 얼마, 칼날 길이 얼마, 몇 센치를 들이대고 겁을 주는 말을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서 떨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얼마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합동으로 한 특수강도를 보면 피고인들은 일시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A는 가진 것도 안 된다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B는 이 형님 무서운 분인데 말 듣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해서 이와 같이 피고인을 합동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얼마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절취, 강취, 갈취, 편취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강도상해 337조 강도상해 들어가면 강도상해, 강도치상 되면은 형벌도 무겁고 아주 중한 죄입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한 대,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나오고 발각되자 체포면탈 목적으로 때렸다. 그죠? 중강도가 상해를 가한 경우죠.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떠한 상을 가하였다. 강도 상해고 결과적 가중범이 되면 달라지겠는데 볼까요? 피고인들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A는 주먹으로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발로 밟아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A는 돈이 들어있는 금원을 꺼내어 빼앗았다. 그렇죠?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떠한 상을 가하였다. 밑에 있는 건 넘어가고 예비는 이게 목적이라는 단어를 써줘야 됩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강도를 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칼 이런 것들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그다음에 같은 날 몇 시경 침입하려고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예비죄도 실무에서는 굉장히 귀한 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찰의 불신 검문에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 예비는 나중에 여러 행위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예비한 것을 어쩌다가 한번 기소한 적이 있고 저도 강도 예비는 기소를 많이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기하고 컴사기. 이제 사기는 이제 그 모두 사실과 그 실제 내용을 잘 써야 됩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하고 이제 사실은 하고 이걸 잘 써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개를 어떤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 회장 잘 알고 있는데 너 얘기해서 넣어줄게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아무개 명목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교재비 명목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쪼로 금 얼마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하단에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급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자산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렇게 쓰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2억에 대한 이자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만 빌려주면 월 3부로 2개월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얼마,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얼마를 교부받아 합계 얼마를 교부받았다. 여러 번 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씁니다. 옛날에 합계 금 썼는데 요즘에는 합계 금자 쓰지 말라고 해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얼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쓰는데 그것이 3번까지는 쓰는데 3번, 5번, 한 10번 되면은 별지를 만듭니다. 별지, 범죄를 기재와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계 얼마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별지가 나오네요. 자,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누가 뭘 구입하기로 희망합니다 라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서 온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얼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언제까지 별지 범죄연락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몇 명을 기망하여 총 몇 회에 걸쳐 합계 얼마를 교부받았다라고 이제 별지를 씁니다. 신용카드 깡 사건이나 신용카드 사기 사건,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사기 사건 같은 것은 이제 별지를 쭉 쓰고 부정수표 단속법 같은 경우에도 별지를 쭉 쓰는데 일시 장소가 특정이 되도록 써야 됩니다. 횡령도 별지를 잘 써야 되는데 잘 쓰지 않으면 공소 기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걸 보면 뭐 다단계나 유사수신 또는 폰지 사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보면 피고인은 언제부터 대부업자에게 사채, 카드 내납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체하는 한편 이를 뭐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전달하고 이자와 원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오던 중 자, 이런 상황에 이뤘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언제 대부업자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그럼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갚는 그런 폰지 사기죠. 이에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내가 대부업 카드깡 하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한구자로 투자를 하면 월 몇 퍼센트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네가 전화만 하면 한 일주일 내에 언제든지 갚겠다 이런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대부업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 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신규 투자금을 받아 선행 투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다 보면 지급되는 원리금보다 들어오는 원리금 합액이 커지게 되어 결국 약정대로 이자 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죠. 피고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속은 피해자로부터 얼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언제까지 별지 범죄를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몇 회에 걸쳐 합계 얼마를 교부받았다. 그래서 별지 일람표. 통상 별지 일람표는 공소장 쓰다가 같은 페이지에 쓰기보다는 다른 페이지에 써서 이렇게 첨부해서 별지라고 쓰고 범죄 일람표를 따로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175회에 있는 보험 사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보험 사기 방지법을 적용해 본 적은 없고 보험 사기는 세네 명이 공모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인데 이 수사를 하기가 사실 품이 많이 드는 수사입니다. 이거. 근데 보험회사 연락을 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 사고 횟수 같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 연락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볼까요?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 일부러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상해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홍길동과 결의하였다. 보통 마음먹었다 이렇게 쓰고 공모했다는 거를 앞에 쓰기도 하지만 통상 법률적 판단할 때 맨 밑에 쓰기도 합니다. 이제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누구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누가 운전하던 수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급정거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반떼 수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를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여기저기가 아픈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회사의 사고 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였다. A는 얼마, B는 얼마, 그렇죠?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홍길동과 공모하여 여기서는 돈을 준 게 보험회사니까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로부터 며칠 날 A는 얼마, B는 얼마를 보험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라고 해서 보험사고를 가장한 사기.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선불금 사기 다방 여직원. 요즘에는 이 사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초임 갔을 때는 선불금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피고인은 커피점에서 이용자 가지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내가 홍길동이다. 이 다방에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 라고 말해야 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커피점의 조업으로 일할 의사가 능력이 없은 것은 아니죠. 그 커피점의 조업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는 그 전 커피점의 선불금을 갚을 의사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소원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 얼마를 교부받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 교재에는 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돼 있지만 실제 공소장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상세히 써줍니다. 자 볼까요? 피고인들은 어디에 이르러 A는 망을 보고 그죠? 행위지배가 나오고 특정이 돼야 됩니다. 행위지배가 특정이 안 돼 사람이 많으면 깜빡하고 공소사실을 쓰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A는 망을 보고 B는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차에 가지고 있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얼마 상당의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쓰고 그래서 공갈은 갈취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쓸 때까지는 갈취하였다고 꼭 씁니다.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는 꼬마를 불러세운다면 야 돈 내놔 배를 한 대 때리고 센터 가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야 라고 말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이렇게 쓰죠. 밑에 거 보면 피고인은 유부녀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성교 맺은 것을 기화로 해서 이를 이용해서 공갈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쓰고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런 거 빌려줘 뭐 말 안 하면 신랑한테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겁을 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가정생활이나 어떤 점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쓰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갈취. 그다음에 아까 강도와 달리 이제 택시기사에 대한 갈취가 났네요. 피고인은 아무개가 운전하는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돈을 요구하자 얼굴을 야 내가 쌍칼인데 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당한 인상을 짓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돈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쓰죠. 재산범죄의 또 중요한 횡령. 이게 단순한 횡령은 쓰기가 쉬운데 보시죠. 피고인은 일장소에서 그로부터 발행일 지급기일 액면 얼마인 약속보험에 대한 할인을 의뢰해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받은 위 약속보험을 보관하던 중, 보관 중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횡령해야 되니까 보관하던 중 요 구절은 꼭 들어가야 되죠. 일장소에서 자기 채무 변제를 위하여 홍길동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렇게 쓰죠. 요 이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딴 데 써버린 요런 횡령죄는 아주 간단한데 제가 이거 이제 명신탁에 관한 횡령죄인데 올해 초에 명신탁에 관한 그 양자간 명신탁 횡령도 죄가 안 된다는 대원 판례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10회 올해 변호사 시험에 이걸 냈더니만
제가 보니까 5%에서 10% 정도의 학생들이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죄가 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걸 냈는데 몇 명이 틀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 차량 횡령에 관한 것, 피고인은 직업 어떤 사람이다. 옛날에는 뭐한 자이다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씁니다. 피고인은 일시장소에서 회사 명의로 리스를 했죠. 리스 계획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니까 보관하였다라는 걸 쓰고,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위의 수용체를 횡령하였다. 이제 업무상 횡령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이기 때문에 그 직업상 이런 업무를 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피고인은 언제부터 피해자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옛날에는 짜장면 운전하는 직원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짜장면 대금을 수금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시장소에서 약품 대금을 수금하여 위해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요구조를 써야 됩니다. 그 시경 서울인원에서 유흥비 등으로 이미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범죄를 남부 기재와 같이 서울 일원에서 총 몇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얼마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별지, 범죄를 남표, 순번, 일시장소,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한 사람이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금액은 써줘야 되겠죠. 일시장소, 피해 쓰고 사용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장소, 피해, 유흥비, 생활비라고 쓰는데 수사를 해보면 수금한 일시장소는 특정이 되는데 사용한 일시장소는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소비했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정유탈물 횡령죄. 피고인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뭐뭐뭐뭐가 들어가 있는 지급 한 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제가 15대 점유탈물 횡령죄 기재례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잘못 썼다고 해서 부장님께 이렇게 발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배임죄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임죄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다른 제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